세탁소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는 것 같니? 냄새나는 옷이나 만지는 집안이랑 절대 안 돼. 2018년 이화자는 아들 도연의 결혼을 막았다. 세탁소 딸 박은주. 그런 집안 딸과 자신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화자는 은주를 문전박대했고 결국 도연은 어머니 몰래 결혼했다. 엄마는 절대 인정 안 해. 걔 얼굴도 보기 싫어. 그게 이화자가 며느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7년 후 2025년 11월 이화자는 롯데백화점 1층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멈춰섰다. 눈앞에 거대한 광고판이 있었다. CLEAN SOUL- 전국 200개 매장, 연매출 300억. 그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박은주. 세탁소 딸이었던 그 여자가 화장품 기업 CEO가 되어 있었다. 이화자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광고판 옆 디지털 스크린에서 은주의 인터뷰가 재생되고 있었다. 기자가 물었다. 대표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은주가 대답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5년밖에 못 산다는 걸 알았을 때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5년이든 1년이든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으니까요. 이화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병 5년밖에 못 산다고? 도연이 아들이 아팠다고?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은주의 미소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3년 전에 투병하다 떠났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게 준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저를 세탁소 딸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죠. 이화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도연이가 아팠다고? 처음부터? 그럼 은주는 알고 있었다는 건가? 이화자는 휘청거리며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들이 심장병이었다는 것도, 며느리가 그걸 알고도 결혼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도 모두 충격이었다. 이화자는 집으로 달려갔다. 서랍을 뒤져 3년 전 변호사가 전달한 봉투를 꺼냈다. 도연이 남긴 편지. 그동안 열지 못했던 편지. 이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없겠죠. 엄마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저는 은주를 만나기 1년 전에 유전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말했죠. 5년에서 7년이라고.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친구들에게도요. 그냥 조용히 혼자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주를 만났어요. 우연히 세탁소에서. 은주의 미소를,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함을 보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제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주가 알아버렸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제 진료를 엿듣게 된 거예요. 저는 은주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은주는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5년이든 1년이든 상관없어요. 오빠와 함께 있는 하루하루가 제겐 기적이에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제발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엄마, 은주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자를 끝까지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화자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엄마가 은주를 세탁소 딸이라고 무시했을 때 은주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말했죠. 오빠, 어머님을 이해해요. 부모는 자식이 더 나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거니까요. 엄마, 제가 마지막 입원했을 때 은주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낮에는 세탁소 일하고 저녁엔 병원에 오고 밤에는 온라인 사업하면서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저를 돌봐줬어요. 은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만나요. 그땐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엄마, 저는 은주 덕분에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부디 은주를 용서해주세요. 아니, 은주에게 용서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너무 늦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이화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쓰러졌다. 울부짖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다 망쳤어. 자신이 무시했던 세탁소 딸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제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아들의 병도 몰랐다는 것. 모든 게 충격이었다. 모든 게 후회였다. 이화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이화자는 결심했다. 은주를 찾아가야 한다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7년 전으로 돌아간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로 2017년 가을. 이야기는 도연이 병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35살의 도연은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는 숨참과 가슴 통증 때문에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연 씨, 유전성 심근병증입니다.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이에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 있으신가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50대의 심장마비로. 그렇군요. 유전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를 해도 5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5년에서 7년. 그러니까 40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뜻이었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으시면.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병원을 나와 도연은 한강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35살. 이제 겨우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도연은 결심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혼자 이 시간을 보내기로.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2018년 봄. 도연은 우연히 회사 근처 세탁소를 발견했다. 정성 세탁소. 낡은 간판이었지만 깨끗해 보였다. 도연은 와이셔츠 몇 벌을 들고 들어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맑았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도연은 와이셔츠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여자는 하나하나 살피며 접수증을 작성했다. 손놀림이 빨랐지만 정확했다. 이 와이셔츠 깃에 얼룩이 있는데 완전히 제거해 드릴게요. 내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뭔가 달랐다. 요즘 만나는 여자들과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가식이 없었다. 그냥 편안했다. 다음날 와이셔츠를 찾으러 갔을 때 도연은 감탄했다. 얼룩이 완전히 사라졌고 다림질이 완벽했다. 새 옷처럼 반짝거렸다. 정말 잘 됐네요. 다른 세탁소에서는 이 얼룩 안 빠진다고 했는데. 은주가 수줍게 웃었다. 어머니께서 30년 하신 일이에요. 단백질 얼룩은
효소 세제로 따로 처리하면 빠져요. 대단하시네요, 어머니가. 네, 제 자랑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세탁소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였다. 도연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자주 세탁소를 찾았다. 처음엔 정말 세탁 때문이었다. 하지만 점점 은주를 보고 싶어서였다. 은주가 다림질하는 모습, 손님을 대하는 모습, 어머니를 돕는 모습, 모든 게 아름다웠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은주에게 마음이 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은 시한부 인생이었다.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었다. 특히 은주같이 착한 사람을 자신의 슬픔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통제할 수 없었다. 석 달 후, 도연은 마침내 은주에게 커피를 제안했다. 은주 씨, 혹시 저랑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봤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세탁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주가 빙그레 웃었다. 알고 있었어요. 같은 와이셔츠 네 벌을 돌려가며 맡기시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들켰네요. 부끄럽네요. 왜 오셨어요? 정말 궁금해요. 도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은주 씨를 보고 싶어서요. 은주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요즘 제 인생이 좀 복잡한데 은주 씨를 보면 단순해지는 느낌이에요. 은주의 얼굴이 빨개졌다. 저도 손님이 오시면 기분이 좋았어요. 도연이 용기를 냈다. 그럼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다. 도연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었다. 자신은 세탁소 딸이었다.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진실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됐다. 도연은 은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은주와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자신의 병을 숨겼다. 은주에게만은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다. 매달 병원에 갈 때는 회사 업무라고 거짓말했다. 약을 먹을 때는 은주가 안 보는 곳에서 몰래 먹었다. 사귄 지 1년이 되던 날 도연은 결심했다. 은주에게 청혼하기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을 은주와 함께 보내고 싶었다. 반지를 샀다. 비싸지 않았지만 은주가 좋아할 만한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다. 청혼하기로 한 그날 오후 도연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들렀다. 은주는 우연히 같은 병원에 어머니의 약을 받으러 왔다가 복도에서 도연을 봤다. 오빠가 왜 병원에? 회사 미팅 간다고 하지 않았나? 은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멀찌감치 뒤를 따라갔다. 도연이 들어간 곳은 심장내과였다.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주는 진료실 앞 복도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그런데 진료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안에서 의사와 도연의 대화가 새어나왔다. 의사의 목소리였다. 도연 씨,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렇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요. 부모님도 몰라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요. 알려봤자
걱정만 시킬 뿐이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요. 하지만 도연 씨, 여자친구분이라도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은주는 너무 착해요. 알면 절대 저를 놔주지 않을 거예요. 저 때문에 은주의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몸이 떨렸다. 도연이 아프다고? 3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고? 은주는 복도를 빠져나와 화장실로 뛰어갔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주저앉아 흐느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도연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아파했을까? 왜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까? 은주는 한참을 울다가 거울 앞에 섰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오빠를 떠나지 않을 거야. 3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도연에게 바로 물어볼 수는 없었다. 도연이 숨기고 싶어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은주는 며칠간 고민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그런데 며칠 후 도연이 먼저 이상한 말을 꺼냈다. 은주야,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카페에 앉은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은주야, 우리 헤어지자. 은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도연은 눈을 피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은주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오빠, 거짓말 그만해요. 도연이 놀라 은주를 봤다. 뭐? 저 알아요. 오빠가 아프다는 거.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난주 병원에서 봤어요. 우연히 진료실 앞에 있었는데 다 들었어요. 심장병이라고 3년에서 5년 남았다고. 오빠가 저 때문에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한 것도 다 들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은주야, 미안해. 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 넌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은주가 도연의 말을 끊었다. 오빠 5년이든 3년이든 1년이든 상관없어요. 은주야. 오빠랑 함께 있는 하루하루가 저한텐 기적이에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제발,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같이 아파해요. 같이 웃어요. 같이 살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너한테 짐이 될 텐데. 짐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오빠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짐이에요? 은주는 도연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오빠 약속해 주세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함께 살자고. 숨기지 말고 아픈 것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꼭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제발이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은주를 꼭 껴안고 울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도연은 은주의 귀에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도요, 오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하지만 사랑 안에서. 그날 밤 은주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정숙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도연의 병, 그리고 자신의 결심. 엄마,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오빠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라도 곁에 있어줘야 해요. 정숙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시간이 짧든 길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인생이야. 엄마, 근데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저 세탁소 딸이잖아요. 정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은주야, 세탁소 일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야.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사람들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넌 당당하게 살아. 누가 뭐래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도 말했다. 은주야,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 거라면 아빠는 응원한다. 그 남자가 아프든 건강하든 내가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 가족은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야. 은주는 부모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그로부터 2달 후, 도연은 부모님께 은주를 소개하기로 했다. 은주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처음으로 연한 화장을 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선물이 들려 있었다. 청담동 고급 아파트 현관 앞. 은주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은주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응, 오빠. 문이 열렸다. 이화자가 나왔다. 명품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은 은주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거대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자신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소파에 앉자 이화자가 차를 내왔다. 하지만 은주의 컵만 다른 것이었다. 낡고 금이 간 찻잔. 은주는 모른 척하며 차를 마셨다. 도연이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박은주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은주는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화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앉으세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다. 세탁소를 하세요. 순간 거실에 냉기가 돌았다. 이화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세탁소요? 내 마포구에서 30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이화자가 비웃듯 말했다. 30년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세탁소예요? 그럼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소리네요. 어머니, 도연이 말리려 했지만 이화자는 계속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도현아, 엄마가 틀린 말했어. 우리 도현이는 대기업 과장이야. 앞으로 임원까지 갈 사람이라고. 그런데 세탁소 집안이랑 결혼, 말이 돼.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이화자가 계속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냄새 나는 옷이나 만지는 집안 딸이 우리 며느리? 절대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회사 동료들한테 장모님이 세탁소 한다고 말할 거야? 창피해 죽겠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연이 소리쳤지만 이화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 집안에서 뭘 배웠겠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아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뜰게요. 은주야. 도연이 은주의 팔을 잡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냥 세탁소 딸이에요. 은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도연이 뒤따라 나왔다. 은주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오빠, 전 익숙해요. 이런 시선. 괜찮아요.
오빠만 저 믿어주면 돼요.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울음을 참았다. 1층에 내려와 건물 뒤편으로 가서야 그녀는 무너졌다.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냄새나는 옷이나 만지는 집안. 격이 안 맞아. 창피해 죽겠다. 그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은주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깨끗이 세탁한 옷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다려준 옷이었다. 하지만 명품은 아니었다. 나는 정말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은주는 세탁소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시어머니의 모욕, 그 차갑던 시선, 그 날카롭던 말들.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많이 아팠구나. 하지만 은주야, 기억해.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30년간 정직하게 살아왔어.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 없고 한 벌 한 벌 정성을 다했어. 그게 우리의 자랑이야. 하지만 엄마, 시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난하고 저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은주야. 정숙이 딸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너는 대학은 못 갔지만 인생 대학을 졸업했어. 사람을 대하는 법, 일하는 법,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 그게 진짜 교육이야.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들 중에도 인간성 없는 사람 많아. 하지만 너는 인간성이 바르잖아. 아버지도 말했다. 은주야, 그 남자 부모가 너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작아질 필요 없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 우리 가족은 떳떳하니까. 은주는 부모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도연이 세탁소로 찾아왔다. 그는 은주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은주야,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하셨어.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은주가 도연을 일으켜 세웠다. 오빠, 일어나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 우리 그냥 둘이 결혼해요. 도연이 놀라 은주를 봤다. 뭐? 은주가 말했다. 혼인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결혼식 안 해도 돼요. 피로연도 필요 없어요. 오빠랑 저 둘이서 구청 가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은주야. 오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부모님 설득하는데 1년, 2년 걸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오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괜찮아? 네. 저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일주일 뒤 두 사람은 구청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작은 케이크를 부모님과 나눠 먹었을 뿐 결혼식도 하객도 없었다. 그러나 행복했다. 정숙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 함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꼭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이 시작됐다. 은주는 낮엔 세탁소를 돕고 밤엔 화장품 원료를 공부했다. 세탁 원리에서 차간에 클렌징 오일을 만들었고 온라인 쇼핑몰 CLEAN SOUL을 열었다. 첫 달엔 5개가 전부였지만 손편지와 정성으로 주문이 늘어났다. 도연도 퇴근 후 포장을 도왔다. 반면 이화자는 집요했다. 그 여자랑 아직도 살아? 이혼해. 더 좋은 집안 소개해줄게. 도연은 단호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합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자 도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은 입원을 권했지만 그는 버텼다. 홈쇼핑 출연 후 30분 만에 1만 개 완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다.
그날 밤 도연이 쓰러졌고 긴 입원 끝에 심장이식 대기 소식만 남았다. 병실로 찾아온 이화자는 은주를 탓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도연은 힘겹게 말했다. 어머니, 전 행복했습니다. 은주가 저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결국 도연은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CLEAN, SOUL 꼭 성공시켜. 다음 생에도 만나자.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다. 은주는 그의 손을 놓지 못했다. 장례식 후 이화자는 또다시 비난했고 은주는 한동안 무너졌다. 그러다 책상 서랍에서 도연의 편지를 발견했다. 포기하지 마. 넌 해낼 수 있어. 언젠가 어머니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야. 은주는 편지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슬픔을 일로 태웠다. 낮엔 영업, 밤엔 개발, 새벽엔 포장. 1년 후 월 매출 5천만 원, 3년째 3억. 직원 50명, 매장 20개. 언론은 말했다. 세탁소 딸에서 화장품 CEO로 2025년 CLEAN, SOUL은 전국 200개 매장, 연매출 300억. 코스닥 상장 직전이었다. 은주는 여전히 검소했고 주말이면 세탁소에서 다리미를 잡았다. 그때 7년 만에 이화자가 세탁소로 찾아왔다. 한층 늙은 얼굴이었다. 도연이 편지를 읽었어. 내가 잘못했어. 너를 무시했지. 용서해 주겠니? 은주는 조용히 답했다. 과거는 지워집니다. 옷의 때처럼요.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이화자는 울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아들도 며느리도. 저도 잃었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정직하게 살면 마음의 때도 지워지더군요. 상장날 축하가 이어졌다. 은주는 조용히 1호점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다리미로 도연의 와이셔츠를 한 번 더 반듯하게 다렸다. 오빠, 우리 해냈어요. 매장에 돌아오자 이화자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도연이가 주려던 반지야. 이제 내가 가져. 반지는 정확히 맞았다. 은주는 눈물을 떨구며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밤 옥상에서 별빛을 올려다보며 은주는 속삭였다. 보고 있죠? 전 행복해요.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요. 다음 생에도 꼭 만나요. 아래로 CLEAN, SOUL LAB 간판이 환히 빛났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탁소 딸이라 무시받던 날들도 결국 내 인생을 반듯하게 다려준 시간이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온 힘을 다해 사랑했고 꿈을 향해 달려왔고 슬픔도 찾아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을 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